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MLB 핫 이슈와 함께하는 MLB 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MC 플러스 이현우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의 류현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첫 승리 투수가 됐어요. 네, 앞에서 네. 웃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기자님. 한번 웃어주시고 네. 화면 보고. 드디어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네. 127일 만이에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류현진 선수가 지난 4월 22일에 이제 애리조나전에서 던지다가 이제 뇌전근 부상을 네. 입었었죠. 그러면서 정말 생각보다 오래 쉬었었어요. 원래는 뭐 7월 초에 복귀한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았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회복이 늦어지면서 127일 만에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번이 첫 승이지만 첫 번째 등판도 되게 좋았고요. 그죠? 네. 네, 이번 투구 내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5.2이닝 동안 11개의 피안타를 허용했는데 11피안타인데 네네. 다행히 실점은 많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2실점. 뭐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사실 류현진 선수가 지난 등판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투도 좀 많았어요. 네. 몰리는 공이 안타가 되면서 또 이제 빗맞은 공도 운이 없게 안타가 되는 것도 많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삼진을 많이 잡았잖아요. 이 중요한 순간마다 삼진을 잡은 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운드도 마운드지만 타석에서 더 좋다. 터너 선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거의 뭐 베이브 루스였죠. 특히 뉴스. 네, 타점을 만들어낸 그 적시타를 칠 때 보면은 사실은 타격 폼이 예쁘진 않았어요. 살짝 억지로 너무 많이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타격 폼까지 이제는? 네, 억지로 밀어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어쨌든 안타를 만들어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점수와 관련이 되는 이 안타를 쳐냈다는 게 네.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즌 5승에 도전을 합니다. 음. 사실은 원래 9월 2일 일요일 날 등판을 한다라고 네. 알려졌었는데 전격적으로 자 9월 1일입니다. 게임 루트에 발표가 됐어요. 네. 애리조나전에 출격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콜로라도 전에 출격을 할 예정이었었죠. 5일 휴식 뒤에 콜로라도전이었는데 이 명목상으로는 컷쇼의 등판을 좀 미루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변경했다고 했지만 사실 류현진 선수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콜로라도 로키스와 이 맞대결을 이 일정대로라면 원래 일정대로라면 2번 정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워낙 콜로라도에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컷쇼를 배려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류현진 선수를 배려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컷쇼 선수는 그럼 콜로라도전에서 좋았으니까. 네, 그렇죠. 원래 컷쇼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갑작스럽게 등판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잖아요. 네. 이번에도 앞당겨졌어요. 그러면 5일 휴식이 아니라 4일 휴식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류현진 선수? 이게 사실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번이 4번째 경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O는 보통 5일 휴식 또는 6일 휴식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는 대체적으로 5인 선발 로테이션이고 4일 휴식 후에 등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약간 좀 배려받은 측면이 오히려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히 이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는 무리한 등판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괜찮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애리조나를 상대로 류현진 선수가 통산 성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올 시즌은 사실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 부상도 애리조나전이었고. 네.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류현진 선수가 애리조나를 상대로는 통산 12경기에 등판해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3.90으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애리조나가 타자 구장을 홈으로 쓰고 굉장히 타선이 강력한 팀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좀 안 좋은 추억이 이번에는 많았었죠. 첫 번째 이제 올해 첫 애리조나 등판에서 이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3실점으로 무너졌었던 게 생각이 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4월 이제 후반기에는 애리조나전에서 하필이면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좋은 기억은 없는 이 구단이긴 하지만 맞아요. 5월에 그렇게 부상 당하고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가 애리조나를 상대로 굉장히 잘 던진 경기도 많았어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난 시즌 9월에 열렸던 이제 애리조나전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류현진 선수가 커터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슬라이더를 거의 안 던졌었는데 그 경기에서만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던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애리조나 타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처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전에서 특히 잘 쓰는 특정한 구종이 있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슬라이더가 될까요? 원래는 슬라이더인데요. 애리조나 타자들은 대체로 이제 패스볼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타자라고 할 수 있는 폴 골드슈미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패스볼 또 체인지업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반면에 브레이킹 볼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슬라이더를 썼던 거고 또 올 시즌에는 이제 새로 개발한 스파이크 커브가 있잖아요. 또 슬로우 커브도 섞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역시 주목해야 될 구종은 커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귀한 다음에 첫 경기 정말 잘 던졌잖아요. 네네. 호투했잖아요. 두 번째 경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또 승리를 챙겼고 그 복귀 후에 이렇게 호투를 하고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꼽으세요? 일단 류현진 선수의 주무기는 다들 알다시피 이 체인지업이지만 복귀 이후에는 커브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거든요. 패스볼 약 30% 정도, 또 이제 컷 패스볼 30%, 나머지 한 30% 정도를 이제 커브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부터 커브를 두 종류를 던지고 있잖아요. 카운트를 잡고 이제 타이밍을 뺏는 느린 커브, 기존의 커브가 있다면 최근에 스파이크 커브라는 구종을, 그러니까 회전수가 훨씬 많고 타자 바로 앞쪽에서 떨어지는 커브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을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가 다음 애리조나전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애리조나전 며칠 안 남았는데 조심해야 될 타자가 있다. 한번 꼽아주시나요? 역시 뭐 폴 골드슈미트죠. 만나서 좋은 기억이 일단 별로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MVP를 노리는 훌륭한 타자인데 올 시즌 초반에는 타율이 1할 때 그치는 등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중반부터 살아나면서 어느새 지금 타율이 3할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타격감이 굉장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1일 며칠 안 남은 이 애리조나전에서 류현진 선수 시즌 5승을 챙길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즌 5승. 시즌 5승 하면 뭐 정말 좋겠죠. 근데 저희한테 떨어지는 건 없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MLB톡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갑작스런 등판 소식이 있을 때 오늘 찾아뵌 것처럼 그때그때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잊지 않으셨죠? 한 주 못 오셨다고 또 잊지 않으셨죠? 이 기자님? 어떤 거죠? MLB는 MLB 또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과 약속한 우리가 하트로 인사하는,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 초대할 때마다 하트로 인사하고 있는데 MLB는 하고 제가 선창하면 MLB톡 한번 해주시는 거. MLB는 MLB톡